엄마, 밤마다 누가 내 귀에 속삭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아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모든 건 2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저녁, 딸아이 수아가 잠들기 전에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누가 내 방에 왔어. 응? 누가?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어. 저는 그저 아이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무서운 이야기라도 들었나 싶었죠.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고 딸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수아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또 왔어. 어젯밤에도 왔어. 뭐라고 속삭이는데? 잘 안 들려. 근데 무섭지는 않아. 그냥 계속 뭐라고 말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무서워서 울거나 떼를 쓸 텐데 수아는 담담하게 마치 일상을 이야기하듯 말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아이가 예민한가 보네.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나? 유치원에서는 별일 없대. 근데 매일 밤 같은 말을 하니까 걱정이야. 남편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우리는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수아는 태평하게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수아 양,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상담실에 들어간 수아는 1시간가량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상담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수아는 정상입니다. 네. 하지만 매일 밤 아이들은 종종 상상 속 친구를 만들곤 합니다. 수아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지능도 높고 감성도 풍부한 아이예요. 다만 요즘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외로움이요? 맞벌이 가정이시죠? 혹시 최근에 수아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니 최근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았습니다. 수아와 놀아주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보시고 수아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수아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수아가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오늘은 진짜 크게 말했어. 나도 다 들렸어. 뭐라고? 여기 있어. 찾아줘라고 했어. 계속 그 말만. 수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살폈죠. 창문, 옷장, 침대 및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아무도 없어.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방 옆에 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문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찾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아의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을.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저는 방 안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벽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바닥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어 위층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도 왔어. 근데 어제는 좀 더 크게 말했어. 뭐라고? 여기 있어. 찾아줘. 이런 말 같았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들었던 그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수아야, 그 목소리 남자 목소리야? 여자 목소리야? 남자 목소리 같아. 근데 좀 이상해. 힘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설득했습니다. 여보,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아. 아니, 그건 좀, 나도 들었어. 새벽에 분명히 목소리를 들었다고. 수아 방에서. 뭐라고? 수아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들었어. 여기 있어. 찾아줘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야? 응. 우리 확인해 봐야 해. 그날 저녁 우리는 고성능 CCTV를 주문했습니다. 밤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에 음성까지 녹음되는 제품이었죠. 다음 날 바로 설치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카메라 달았어.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확인하려고. 응. 알았어. 수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거실에 노트북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9시에 잠들었고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수아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뒤척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저는 점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서 골아떨어졌고요. 에이, 오늘은 아무 일도 없나 봐. 저도 슬슬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 47분.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죠. 고개만 정면을 향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응. 왜? 수아 봐. 화면 속 수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칠고 힘없는 어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어. 찾아줘. 제발 나를 찾아줘. 저와 남편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우리는 즉시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수아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바빠? 왜? 수아야,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엄마, 나 자고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아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음량을 최대로 높여서 다시 들어봤죠. 여기 있어. 벽 뒤에. 찾아줘. 제발 나를. 벽 뒤에. 벽 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벽 뒤라니? 무슨 소리야? 벽 뒤에 뭐가 있어? 우리는 다시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수아의 방은 아파트 구조상 조금 특이했습니다. 다른 방들에 비해 약간 좁았고 한쪽 벽면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죠. 남편이 벽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일반적인 벽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벽의 끝부분을 두드리자 퉁퉁퉁 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공명하는 소리였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저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구조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조도요? 무슨 일이신데요? 벽 쪽이 좀 이상해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리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수아의 방을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벽 뒤에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 보세요. 도면상으로는 분명히 이 벽 뒤에 약 1m 정도의 공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일부러 벽을 하나 더 세운 것 같은데요. 언제요? 글쎄요. 리모델링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셨고 1시간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15년 전에 이 집 이전 소유주가 실내 리모델링을 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15년 전이요? 네. 그때 벽체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이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공사를 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법 증축이나 개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구청에 신고는 했더라고요. 그럼 그 공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하려면 벽을 뚫어봐야 할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날 전문 철거 업체가 왔습니다. 수아는 잠시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겼죠. 이 벽을 뚫으면 됩니까? 네, 조심히 해주세요. 드릴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 저는 코를 막았습니다. 업체 직원이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습니다. 이게 뭐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약 1.5평 정도. 창문도 없고 환기구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빈 생수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업체 직원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이 와서 현장을 봉쇄했고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자세히 살펴본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글씨가 있습니다.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2008년 3월 12일.
이름 김민수. 누구든 제발 나를 찾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골에서 DNA를 채취했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직접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죠? 2008년 3월 이 동네에서 실종된 17세 남학생 김민수입니다. 17세요? 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실종되었고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의 소유주가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소유주는 혼자 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민수 군이 실종되던 날 그 남성의 차량이 학원 근처에서 포착되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민수군을 납치한 건가요?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민수 군을 이 공간에 감금했고 몇 달 후 벽을 세워서 완전히 밀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부검 결과 민수 군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까지 벽을 긁으며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나요?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간암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5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 군의 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분 모두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뭘... 15년 동안 우리 민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찾게 되어서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민수 목소리를 들어줘서 찾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수아도 함께 갔습니다. 수아는 관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아빠 기다려요. 그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수 군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 후 민수 군의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정말 우리 민수 목소리를 들었나요? 네, 매일 밤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민수가 무섭지 않았대요. 네, 수아는 민수 군이 무섭지 않았다고 했어요. 착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 착한 아이였어요. 아직도 착한 아이였네요. 그 후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더 이상 속삭임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이제 안 와. 그래, 이제 가족들한테 갔으니까. 엄마, 민수 아저씨, 행복할까? 응, 분명 행복할 거야. 그리고 한 달 후, 저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던 중, 저는 수아의 방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수아는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언제 이런 걸 샀지? 저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수아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말했어요. 여기 있다고 해요. 오늘도 말했어요. 찾아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믿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불쌍해요. 계속 울어요. 민수 아저씨가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민수 아저씨가 배고프대요. 목마르대요. 민수 아저씨가 춥대요. 무섭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한테 또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안 들어요. 아빠한테도 말했어요. 아빠도 안 믿어요. 민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계속 말하면 엄마가 들을 거래요. 그래서 매일 밤 말해요. 엄마가 들을 때까지. 저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해달래요. 그래서 매일 밤 엄마한테 말했어요. 민수 아저씨는 무섭지 않아요. 착해요. 슬퍼요.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서 좋대요. 고맙대요. 수아야, 고맙대요. 그 밑에는 수아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수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벽 너머의 누군가, 김민수 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 누군가 갇혀 있다는 것을, 그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7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주었을까요? 그래서 김민수 군은 수아를 통해 저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매일 밤,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들어줄 때까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봐.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엄마, 저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처음부터 내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 민수 아저씨 찾았잖아. 수아야, 너 무섭지 않았어? 아니, 민수 아저씨는 착해. 무섭지 않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응. 민수 아저씨가 나한테만 말했어. 엄마 아빠한테는 안 들렸어. 왜 일기장에만 썼어?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말했는데 엄마가 안 믿었잖아. 그래서 민수 아저씨가 말했어. 계속 말하면 엄마가 들을 거래. 저는 수아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고마워. 민수 아저씨 도와줘서. 엄마, 민수 아저씨, 이제 행복해? 응. 엄마 아빠한테 갔으니까 행복할 거야. 다행이다. 민수 아저씨, 너무 슬퍼했거든. 그날 밤 저는 수아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은 이미 수리되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누군가 15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벽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편히 쉬어.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 수아가 너를 찾아줘서 다행이야.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순간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감사의 마음. 수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가 고맙대. 그래. 민수야, 잘 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일 수 있으니까요.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한 소년의 외침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민수 군, 당신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아, 용감하게 민수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주변의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